1907년 고종은 헤이그 특사 파견의 책임을 지고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인 1909년 1월 21일 덕수궁 함령전에서 황제는 차를 마신 직후 갑작스레 숨을 거둡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소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종이 독살당했다. 일부 고종의 마지막 날. 고종은 마지막 날에도 일기를 썼습니다. 고종일기 1909년 1월 20일자에는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동지지나 처음 눈이 내려 쌓이니 감회가 깊다. 약을 쓰고는 좀 누웠다가 함령전에서 차를 마시고 돌아왔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는 더 이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차를 마신 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황제. 그의 죽음은 너무도 급작스럽고 이상했습니다. 2부 독살설 소문의 시작. 당시 조선 민중들 사이엔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임금님이 일본 놈들한테 독차를 마시고 돌아가셨다더라. 실제로 일본 관리 소노키지로는 이틀 뒤 조선 주재 일본 공사관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고종의 급사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본의 소행이라며 원성을 사고 있다. 사건 진정을 위해 조기 수습이 필요하다. 출처 일본 외무성 외교문서집 김우로쿠. 삼부미궁에 빠진 진실, 봉인된 시신. 고종이 갑작스럽게 숨을 거둔 다음 날 궁중에선 죽음의 원인을 놓고 긴급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국내부는 황제의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려 했지만 곧바로 황실 원로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황제의 몸을 가른다는 것은 조선의 수치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결국 부검은 무산되었고 고종의 시신은 급히 안치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독을 먹고 돌아가셨다는데 어찌하여 죽음의 증거를 감추려 하는가. 그날 고종을 시봉했던 내관 일부는 그의 몸에 검붉은 반점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황제의 혀가 부풀어 있었고 손톱은 검게 변해 있었다. 구술증언, 국사편찬위원회 조선 황실 증언록 중 이처럼 황제의 마지막 모습은 단순한 노환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고 진실은 그대로 봉인되고 말았습니다. 사부 시신과 국장, 밝혀지지 않은 진실. 고종의 죽음 이후 대한제국 조정은 부검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황실 원로와 일부 관리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됩니다.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24일자 기사에는 시민들의 반응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외국의 소행이 분명하나 실증을 얻지 못하니 백성의 원통함이 극에 달하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종의 시신에서 특이한 흑색 반점이 발견되었다는 증언. 당시 어이였던 이병역의 손자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조부께서 말하시길 황제의 혀가 붉게 부풀었고 손톱은 검게 변했다고 하셨다. 출처 구술로 듣는 조선 황실 국사편찬위원회 1995. 오부 일본의 입장과 이토 히로부미. 고종이 사망한 해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토는 우리 국왕 고종 황제를 독살한 원수다.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고종의 죽음과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을 연결지었습니다. 육부독이 든 차. 배후는 누구였나? 차를 올린 이는 누구였을까? 함령전 내관 중 일부가 의심받았으나 명확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궁중 식사는 국내부 내의 주사들이 담당했지만 이미 일본이 국내부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즉, 누구든 손댈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 더 큰 공포와 의심을 낳았습니다. 진실 혹은 조작, 그 이후 100년이 지난 지금도 고종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그의 죽음은 조선의 자존심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
진실은 침묵 속에서 사라질 수 있어도 기억은 다시 말해질 수 있습니다. 시사점. 진실을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는 조작됩니다. 왕조의 몰락, 제국주의의 침략, 민중의 분노. 그 한가운데 있던 고종의 마지막 순간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실을 지키고 있는가? 잊혀진 진실을 꺼내는 시간, 타임키퍼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밝히는 힘이 됩니다.